안녕하십니까. 초등교육과정을 강의하는 위재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0학년도 초등 임용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공부하고 기출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출제 범위 등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자료를 보시면 공부를 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시험을 대비하려면 출제 범위, 무엇을 봐야 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초등 임용고사의 출제 범위를 뭐라고 명시해놨냐면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전 영역에 대해서 22문항 내외 기입형, 서술형을 출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초등교육과정 전 영역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아래 제시한 게 실제 채점 기준표에 제시된 출제 근거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 출제 근거와 관련 지어서 그럼 출제 근거가 바로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전 영역을 의미하겠죠. 자, 그러면 출제 근거를 보시면 초등학교 교육과정이 국어 문제입니다. 국어니까 초등학교 교육과정이라고 쓰면 되어 있죠. 이건 이제 뭘 말하냐면 국어과 교육과정, 수학과 교육과정,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교과서가 있고 교사용 지도서라고 쓰면 되어 있죠. 자, 아래 마찬가지로 미술과도 보시면 이 미술과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미술과 교육과정,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라고 쓰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리해 보면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전 영역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국가 수준 교육과정, 교사용 지도서, 교과서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럼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기 보십시오. 2015 개정교육과정, 교사용 교과서, 지도서라고 쭉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 지도서를 이제 국정 지도서를 살펴보면 차례가 어떻게 되냐면 국어는 이렇게 지금 국어 교육의 이해, 교수학습의 실제 부록, 다른 교과 같은 경우는요 1부, 2부, 3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교과에 따라서 제시하는 체제는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럼 통상적으로 이 앞쪽에 있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보통 지도서 총론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총론. 그리고 이 가운데 교수학습의 실제, 지도의 실제 이런 걸 우리가 보통 강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3부 이런 것들 우리가 보통 이제 부록이라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총론, 강론, 부록 이렇게 의미하는 게 1부, 2부, 3부를 보통 우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대학에서 국어과는 국어과 교육론을 공부하고 수학과는 수학과 교육론을 공부하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제1부하고 제3부에 뭐가 되어 있냐면 교과 교육론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교과 교육론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과정, 교과서, 지도서, 교과 교육론 이렇게 좀 더 세분화해서 살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수학과를 예로 하면 수학과. 올해 임용고사 수학과의 문제를 봤더니 교육과정, 지도서, 총론, 교과교육론, 지도서, 강론. 사실은 수학은 이제 제3부가 없습니다. 이 수학과의 지도 이 일부 속에 이제 지도서, 총론 속에 교과교육론이나 교수학습 모형 내용이 전반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시험 보시면 선생님 보면 교육과정에서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지도서, 총론, 교육론, 강론 여러 가지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데 보면 강론에 가장 많은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강론에서 이렇게 출제가 돼도 이 강론의 문제는 교사의 수업 장면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강론 같은 경우는 실제 김교사의 수업 교수학습 장면을 이 강론에서 끄집고 오면서 시험 문제는 교육과정, 지도서, 총론, 교과 교육론이 서로 통합돼서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놨잖아요. 임용 문제는 교육과정, 지도서, 총론, 교과 교육론, 강론에 통합형으로 구성된다고 쓰면 되어 있죠. 그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물론 강론에서 지문이 많이 나온 하더라도 처음부터 강론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공부의 출발점이 뭐냐면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공부할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가 있냐면 교육과정, 저도도 총론, 교과교육론, 저도도 강론, 이 순서대로 학습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모든 공부의 출발점은 교육과정을 명확히 공부해서 이걸 확장시켜서 강론 교사의 교수학습 활동과 접목시켜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우리가 교육과정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가, 이걸 저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걸 살펴볼 때 이제 교육과정 내용뿐만 아니라 강론 내용을 접목하고 기출이 어떻게 됐는가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가 있냐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선생님들 과목별 차례가 되어 있죠. 그 모든 과목이 1번은 성격, 2번은 목표, 3번은 내용체계 및 성취기준, 4번은 교수학습 방향이라고 선생님들 이 순서로 선생님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요 가장 중요한 건 내용체계 및 성취기준 파트가 가장 우리가 공부할 때 중요합니다. 여기 부분 보시면 이 부분은요 핵심으로서 지도서 강론과 연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도서 강론을 집필할 때 기준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성격, 목표, 교수 내용체계 및 성취기준, 교수학습 및 방법, 학습 방향이 좀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각 과목별 목차입니다. 그럼 여기서요 국어면 국어과의 성격, 수학이면 수학과의 성격이 있겠죠. 그럼 모든 교과의 성격 중에서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교과 역량이라는 걸 추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과 역량은 거의 매년 출제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안 나오는 해도 간혹 있지만 매년 나온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성격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교과 역량을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목표. 그럼 국어과라면 국어과의 총괄 목표가 있고 세부, 그 다음에 학교급 1, 2, 3, 4, 5, 6학년군의 목표가 있는데 이 목표도 총괄과 이 세부 목표 쪽이 중요합니다. 목표는 교과에 따라 출제가 잘 되는 교과가 있습니다. 특히 사회과 같은 경우는 목표가 출제가 잘 돼요. 그래서 오늘 저하고 사회과의 목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시로.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내용체계 및 성취기준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내용체계라는 것은 뭐냐면 그 교과의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으로 선생님들 구성되는 것으로서 이 부분을 바탕으로 이제 여기 보면 이 기능과 내용 요소를 짬뽕해 내온 게 뭐냐면 성취 기준. 반드시 애들이 뭐 할까? 달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학교 가면 수업할 때 학습 목표가 있겠죠. 이 학습 목표가 다 뭐야? 성취 기준을 근거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성취 기준 속에는 학습 요소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해설도 들어있고 이것을 어떻게 지도해야 될 것인가. 교수 방법, 평가 방법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선생님들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이. 자, 그러면 이 밑에에도 아래에도 교수학습 방향과 평가 방향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또 나와 있다는 게 뭐냐면 여기는 방향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거시적인 것들이 여기에 이제 보다 더 구체화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 교수 방법 및 유입, 평가 방법 및 유입 이 부분과 내용 체계가 강론과 접목되면서 이걸 통해 길러주고자 하는 자 뭐냐? 내용 요소와 기능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왜? 내용 요소와 기능을 짬뽕한 게 성취 기준이에요. 근데 이 기능은 무엇을 세분화했을까요? 교과 역량을 세분화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합시다. 시험에서는 교수 방법 및 유의사항을 김 교사의 수업 장면으로 주면서 내용 요소도 물을 수 있고 기능도 물을 수 있고 교과 뭐한다? 역량도 물을 수 있고 자 이런 형태로 공부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럼 저하고 이제 살펴볼 게 뭐냐면 성격에서 역량은 어떻게 나오고 목표에서 세부 목표, 총괄 목표, 내용체계, 요소, 기능, 핵심 개념 이러한 것들이 각각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는가 직접 기출문제를 보고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저와 같이 기출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교과 역량에 대한 기출문제 수학을 제가 열어들었습니다. 수학과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보면요. 교과 역량을 여기 보면 문제 해결 역량이라는 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추론, 창의, 융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의사소통 또는 정보 처리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태도 및 실천 이렇게 선생님들 역량이 교육과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시험에 이제 이런 역량을 쓰라고 나오겠죠. 그럼 역량은 항상 뭐더라? 제가 이렇게 여기. 그래서 여기 보면 항상 김 교사의 무엇 교수학습 활동의 선생님들 보기로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활동의 선생님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이해하고 수학적 아이들을 표현하고 토론하게 한다. 그럼 여기 보시면 뭐라고 선생님 되어 있냐면 자 의사소통이란 말이 있습니까? 수학적 지식이나 아이디어 수학 활동의 결과 문제 해결 과정 신념 태도 등을 말, 글, 그림 기호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아이들을 무엇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들을 말하고 있더라. 자, 요걸 이렇게 지금 표현해 놨죠.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의사소통입니다. 그럼 이 문서는 이 내용은 교육과정이라는 문서에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에 정확히 답을 써야 정답으로 인정해 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교과 역량을 묻는 문제는 교육과정에 있는 지문을 그대로 교수학습 활동에 옮겨서 답을 쓰는 형태들입니다. 자, 이런 형태들은 교과를 바꿔가면서 출제가 잘 되고 있어요. 다른 교과를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실과입니다. 그럼 실과에는 선생님들 실천적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생활 자립, 관계 형성, 기술적 문제 해결 능력, 기술 시스템 설계 능력, 기술 활용 능력이라고 또 교육과정에 선생님 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서 문제를 선생님 보시면 기출문제 보십시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교과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그 중에서 삶의 주체가 되어 자신의 발달에서 자아 정체감, 일상생활 문제를 스스로 판단, 수행, 주도적으로 자기관리 및 생애. 답이 나와있죠. 자기관리 및 생애란 말에 쌤 되어 있잖아요. 쌤 그럼 여기 보시면 생활 자립 능력은 삶의 주체로서의 자신의 발달 과정에서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여 일상의 문제를 스스로 판단 수행, 주도적인 관점에서 자기관리 및 생애. 그대로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 자립 능력 이런 식으로 역량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종종 자주 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 여기에 미술과도 예를 들었죠. 미술과는 미적 감수성, 시각적 소통, 창의 융합, 미술 문화, 이해 능력, 자기 주도적 미술 학습 능력이라고 선생님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분 미적 감수성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교과 역량을 물어보는 문제들은요, 비교적 교육과정에 있는 걸 그대로 쓰는 형태들이니까 이건 선생님들 암기하는 형태로서 가장 대표적으로 반드시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보냐면요. 목표입니다. 목표. 목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가. 우리가 선생님 이게 있습니다. 항상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뭐가 있을까요? 내용이죠. 내용. 그럼 선생님들 내용을 달성하기 위한 또 뭐가 있을까? 내용을 지도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얼마나 잘 가르쳤는가? 목표를 둬야 되는가? 평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항상 목표를 물어보는 문제도 이 방법과 서로 관련 지어서 잘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사회과를 선생님들 예로 들었습니다. 사회과의 목표 보면 자, 개인의 발전은 물론 여기 봅시다. 사회 국가 일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무슨 시민이다? 책임 있는 시민이라고 선생님 되어 있죠. 책임 있는 시민. 그리고 세부 목표 가, 나, 다, 라, 마, 바라고 선생님 되어 있잖아요. 자, 한번 살펴보면 가, 지리,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등과 관련 지어서 이해해라. 이 관련지라는 것은 통합을 말합니다. 그럼 나에는 자연, 인문 환경에 대한 이해를 통한 지역에 따른 인간 생활의 다양성, 지역, 국가, 세계. 이 부분은 뭘 말할까, 선생님들? 이제 지리야, 지리. 그 다음에 다는 역사적 전통과 문화의 특수성. 이건 뭐가 될까요? 역사가 되겠죠. 역사. 그 다음에 라, 지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원리, 현대사회의 성격, 민주적 사회생활을 해결할 여러 가지 문제를 파악한다. 이건 뭐가 될까요, 선생님들? 일반사회 파트가 되겠죠. 그럼 이게 나다라는 지리, 역사, 일반사회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럼 주로 여기서는 선생님들 뭐냐면 사회과에서 공부해야 될 무엇? 지식과 선생님들 관련된 내용이라면 많은 뭐라고 했냐면 많은 정보 획득 분석 조직 활용, 그 다음에 탐구 능력, 의사결정 능력, 사회 참여 능력,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기능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기능 능력. 자, 그 다음에 민주적으로 운영해서 문제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적극 이발이라는 무엇? 태도.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가치 태도라고 합니다. 가치 태도. 그러면 가를 보면 지리,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지리, 역사, 일반 사회를 뭐 한다? 그렇지. 통합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요. 여기서 이제 이걸 살펴봤을 때, 이 부분을 봤을 때, 사회과는 책임 있는 시민을 길러줘야 되는데, 책임 있는 시민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지식, 기능, 가치, 태도가 다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럼 요걸 기출문제와 관련지어 그대로 한번 요걸 선생님 표로 도식화 한번 시켰습니다. 자, 사회과 교육과정 목표는 개인, 사회, 국가, 인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로 심이다라고 선생님 되어 있잖아요. 이게. 자, 문제. 기억에 들어갈 내용을 쓰라고 그랬죠. 그럼 이거 그대로 선생님들 교육과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개인의 발전은 물론 사회, 국가, 인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무엇? 책임 있는 시민. 그럼 여기 이제 책임 있는 시민이라고 답을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세부 목표가 지식, 기능, 그다음에 무엇? 가치, 태도로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그럼 뭐라고 했죠, 제가?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무엇? 방법. 이 방법은 교수학습, 모형이나 이런 걸 생각한다면 되겠죠. 그럼 여기 보시면 디귿을 함양하기 위한 수업 계열하고 있습니까? 디귿. 그럼 자, 기능에는 정보 획득 및 활용, 탐구 능력, 그리고 뭐가 있어요? 이렇게 디귿이라고 선생님들 제시가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럼 이 디귿에는 뭐가 들어갈 것인가? 여기 보면 선생님들 지금 마에 지식, 정보, 획득, 분석, 조직, 그 다음에 탐구, 의사결정, 사회 참여라고 선생님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제 사회 참여라든가 의사결정 여러 가지가 선생님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결정해야 될 문제, 선택할 물건에 대한 가치 정보, 물건 선택, 결정, 설정, 그 다음에 물건 평가 우선순위, 그 다음에 물건을 선정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야 될 물건이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는데 장단점을 평가해서 최종 물건을 뭐한다? 선택한다. 이 선택한다는 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의사 결정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뭘 말하냐면 의사 결정을 말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보십시오. 나를 통해서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기능력의 목표. 그럼 이제 이 기능, 이 목표를 쓰라고 그랬죠. 그럼 이걸 통해서 이 기능 보십시오. 기능. 여기도 보시면 지금 의사 결정 능력. 그럼 여기 이제 의사 결정 능력. 이렇게 답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목표를 묻기 위해서 이렇게 교수학습 활동을 던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지식이란 말이 있습니다. 지식. 우리가 지식이란 말은 간단히 설명하면 지리, 역사, 일반 사회를 공부할 때 지식은 사실적 지식이 있습니다. 그럼 사실이 모여서 이제 뭐가 될까? 개념. 개념과 개념이 모여서 원리, 일반화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다음 차시의 수업을 위해 아래 자료를 만들었다. 이 자료를 활용하여 윤 교사가 달성하고자 하는 무엇? 수업의 목표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표를 제시해봐라 라고 쓰면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보십시오. 수업 목표를 지금 우리가 제시하는 건데 수업 목표. 중요한 건 선생님 뭐냐면 니은과 A를 포함하라. 이런 문제는 선생님들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문제를 선생님 풀려면 수업 목표를 제시할 때 니은과 A 이걸 정확히 선생님 들어가야 돼. 그러면 니은 봐봐. 사실
일반화로 했죠. 그럼 사실과 사학신이 모여서 뭐가 된다? 개념. 그렇지? 개념. 그러니까 니은과 A를 포함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A. 농부가 농사를 짓고 제빵사가 빵을 만들고 의사가 환자를 치료한다. 자, 선생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생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임용고사 이 문제가 올해 또 나왔습니다. 그럼 결국은 선생님들 생산에 엄마가 시장에서 물건 사는 건 뭐였습니까? 이건 소비겠죠. 그럼 생산과 생산이 아닌 거야. 그럼 오늘 우리는 애들에게 어떠한 개념을 가르칩니까? 생산이라는 개념을 뭐 할까? 가르친다 그 말이겠죠. 그러면 오늘 수업 목표 속에는 무엇의 개념을 말할 수 있다? 생산의 개념을 말할 수 있다. 반드시 어떤 말이 들어가 있어야 돼? 생산이란 말과 개념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제 스타일을 봤을 때 핵심이 뭐냐면 지식, 기능, 태도. 지식은 사실, 개념, 일반화된 지식이 있더라. 그럼 이런 개념적 지식을 지도할 때는 개념 학습입니다. 무슨 학습? 개념 학습. 그 다음에 기능에서 의사결정력을 길러주게 한 이런 수업 개요는 의사결정 수업 모형. 정리하면 이런 목표를 길러주게 한 방법은 여러 가지 학자들의 교수학습 모형과 관련지어 시험 출제가 잘 되고 있는데 비교적 어떤 교과에서 잘 되고 있다? 사회과에서 비교적 잘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뭘 공부하냐면 내용체계 및 성취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내용체계에 대해서 학습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내용체계는 교과에 따라 출제되는 방식의 차이가 있는데 내용체계 중에 굉장히 출제가 잘 되는 게 뭐냐면 국어입니다. 국어. 이 국어과의 내용체계는 굉장히 시험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럼 내용체계는요, 영역, 그 다음에 핵심 개념이 있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이 있었죠. 그럼 여기 봐봐.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영역은 읽기입니다. 자, 뭐라고 했냐면 국어에 공부하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이게 있습니다. 왜 제가 이걸 설명드리냐면 무조건 암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느냐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암기하는 것과는 천지차이입니다. 학습 방향을 잡을 때에는 꼭 어떤 식으로 기출이 되고 있냐를 꼭 먼저 알아둬야 돼요. 그럼 국어과에서 보면 여기 핵심 개념에 제시된 목적에 따른 글의 유형과 지도서 강론에 제시된 글의 종류를 연계해봐라. 즉, 이 부분이 핵심 개념의 읽기의 본질, 글의 유형, 정보 전달, 설득, 층교점, 정석표현, 매체, 구성요소, 독자, 글, 맥락, 과정, 읽기의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부분은 목적에 따른 글의 유형과 강론을 연계하라고 그랬죠. 선생님, 그 다음 여기 뭐가 있습니까? 이제 기능, 맥락, 몰입, 내용 확인, 추론, 비판, 성찰, 공감, 통합, 적용, 독서, 경험, 공유, 점검, 조정. 이 기능은 역량을 세분화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기능을 뭐 해야 돼? 길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애들에게. 그럼 이런 기능을 길러주기 위한 내용이 뭔가? 내용 요소라고 해서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부분들이 시험에 출제가 잘 됩니다. 그럼 주로 이 부분이 어떻게 출제가 되는가? 기능은 강론의 교수학습 활동과 연계해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요것과 관련지어 국어과를 보면 선생님들, 자, 이게 2학년 2학기 9단원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찾아요라는 선생님 단원이 있어요. 우리가 교육과정을 모르면 그냥 주요 내용을 찾으면 되겠구나, 중심 내용이 뭐냐 이렇게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교육과정을 알고 있으면 이 부분에서 우리는 애들에게 무엇을 지도하고 이 부분에서 목적이 뭐고 이 부분에서는 어떠한 기능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했으면 그 말이에요. 그럼 이 단원명 자체가 주요 내용을 찾아로 쓰면 되겠죠. 주요 내용. 그럼 주요 내용을 찾아본다. 중요한 내용을 찾아본다 했으면 그 말이에요. 그리고 쭉 보면 지도서에 성취 기준이 되어 있고, 자, 이거에 대한 성취 기준이야. 자, 그리고 차시학습 목표, 주요 내용 및 활동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부분을 이제 세분화시키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내용을 찾는 방법, 제목을 보고 짐작해 본다, 하고 싶은 말이 뭔가, 그렇게 말한 까닭이 뭔가를 찾아본다 했으면 그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이 글을 읽고,
그럼 이 글이 설명문일 수도 있고, 그럼 글의 종류는 여러 가지로 선생님들 제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시해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설명하는 글이야. 설명문의 경우 화제가 무엇인지 알고 화제에 대하여 어떤 설명을 하며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제 시험에는 보기에 선생님들 무지개라는 설명문을 줍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 어떻게 물어보냐면 이 글은 자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적에 따른 글의 유형 중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그럼 설명문의 목적은 뭐예요? 그렇죠. 정보 전달이 되겠죠. 논설문은요? 논설문은 설득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시험에 출제가 되는 거니까 요걸 공부해 둬야 되겠죠. 요것을. 그 다음에 또 선생님 뭐냐면 여기서 이제 화제가 무엇이고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 설명했고 무엇을 어떤 특징을 가지고 설명했는가라는 것들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 봐봐요. 무엇에 대한 내용인가? 하고 싶은 말이 뭔가? 그럼 시험에는 이겁니다. 어떤 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가? 이런 교수학습 활동을 선생님 주고요. 주요 내용 찾는 방법 이런 활동을 주고 뭘 쓰라고 하냐면 기능을 쓰라고 합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기능이 뭔가? 내용을 찾아보는 거야. 무엇? 주요 내용. 그렇지.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확인해 보는 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용 확인하기. 그래서 제가 목적에 따른 글의 유형 정보 전달 기능은 내용 확인하기와 관련된 강론이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여기 부분을 또 김 교사의 학습 활동으로 주고 설명문을 줄 수도 있고 논설문을 줄 수도 있고 이야기를 줄 수도 있고 그치? 여러 가지 글을 주고 이제 목적에 따른 글의 유형 기능을 물어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는 국어에서 굉장히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국어에서 보면 또 내용 체계를 선생님들 여러 가지 형태로 더 묻고 있는데 여기 보십시오. 이 문제에서 보면 읽기 기능에 따른 학습 활동을 구성했다. 자 뭐라고 했다? 읽기 기능이란 말이 나와 있잖아요, 선생님들. 그럼 방금 전 읽기 기능에 뭐가 있었죠? 내용 확인하기, 추론하기, 비판하기 했었잖아요. 비판하기. 여기 있었죠? 그리고 뭘 쓰라고 했습니까? 교수학습 활동이 나와 있죠. 이런 문제 있었습니다. 가의 A를 활용하여서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활용해서 니은의 기억에 들어갈 학습 활동을 제시해 봐라. 선생님 그 말이야. 자, 그럼 이 부분을 활용해 가지고 선생님 그랬을 때 내용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학습 활동을 해야 될 것인가? 요것은 방금 전에 봤던 문제의 그 반대 스타일이죠. 방금 전에는 학습 활동을 주고 뭐냐고 물어봤잖아요. 이제는 내용 확인을 주고 학습 활동을 쓰는 겁니다. 아니면 읽기 기능의 학습 활동으로 적절한 걸 찾아서 그 이유를 써라. 그러니까 학습 활동과 기능이 일치하지 않는 걸 찾아봐라 쓰면 그 말이에요. 이 문제를 풀려면 목화와 의생하라는 이 지문을 읽어봐야 됩니다. 스님들 이런 내용들은 직접 스님들이 이 지문을 읽어보고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자, 이런 형태의 문제는 내용 체계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예시로 발췌한 형태의 문제들입니다. 굉장히 국어에서 출제가 잘 되는 형태들의 문제 스타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도덕과에서도 선생님들 출제가 되는 건데 잘 됩니다. 근데 도덕과에서 출제가 될 때 교과에 따라 약간의 선생님들 차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국어는 핵심 개념이었죠. 도덕은 핵심 가치라고 선생님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 봐봐. 핵심 가치와 도덕교육 학자들과 선생님들 연계하는 게 선생님 중요합니다. 우리가 도덕을 공부할 도덕교육은 뭐 콜보그, 삐아제, 길리건, 나딩스 여러 사람의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학자들이 강조하는 게 있겠죠. 특히 이 배려나 책임, 배려, 책임을 굉장히 강조한 사람. 이 배려나 또는 무엇? 책임. 이걸 강조한 사람이 누구냐면 길리건, 나딩스라는 사람이고 정의를 강조한 사람이 이제 콜보그입니다. 콜보그라는 사람. 그다음에 누구? 길리건이나 무엇? 나딩스라는 사람들이 이런 걸 강조했기 때문에 핵심 가치와 도덕교육 학자들의 선생님들 관련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능은 무엇을 세분화시켰다? 역량. 그래서 기능과
역량을 서로 관련 지어서 공부해봐라. 기능에 보면 선생님 여기 보면 뭐 도덕적 대인관계 정서 능력이라고 쓰면 되어 있고 하이가 되어 있잖아요. 선생님. 그럼 여기도 보면 역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덕적 무엇? 정서 능력이라고 쓰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런 정서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민감성, 공감, 다양성, 수용하기 등등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또 하나 도덕과는 영역, 가치 덕목과 교수학습 과정을 연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런 내용 요소를 바탕으로 이것은 어떠한 영역에 무슨 가치 덕목과 관련이 있는가. 자, 가치 덕목 여기 예절 그러면 타인과의 관계 이렇게 쓰면 접목하는 게 잘 물어봐요. 도덕도 굉장히 잘 물어보는 겁니다. 문제 스타일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선생님들 자 도덕과 타인과의 관계에서 타인과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을 지향한다. 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되는 내용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길리건의 이론을 들 수 있더라. 상호 연계성이라고 쓰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서 정의와 권리의 도덕 외에 가로와 가로의 도덕이 존재하더라. 길리건. 정의 지향적 도덕성, 가로의 지향적 도덕성은 상호 보완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용어를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핵심 가치. 이건 선생님들 교육과정에 제시된 용어 외에는 100% 선생님들 그어버립니다. 이거 제가 지금 내용 체계 중에 타인과의 관계와 사회 공동체의 관계 4개 중에 2개만 선생님들 제시했지만 크게 4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배려, 그 다음에 자연 초월과 연관된 책임, 그래서 배려와 책임, 이런 배려와 책임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인데 그대로 쓰는 형태입니다. 또는 디귿은 도덕성을 전제로 자신 및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보살펴주고 이와 관련된 기능으로는 민감성, 공감, 다양성, 수용하기 등등이 있더라. 그대로 쓰면 되어 있죠. 이거에 해당되는 무엇? 용어, 교과, 역량이라고 쓰면 되어 있죠. 앞에서 제가 기평과 서술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용어를 쓰거나 단어를 쓰는 게 바로 뭘까? 기평 형태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인 겁니다. 그러면 도덕은 이런 형태의 문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다른 교과보다 내용 체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밑에 봅시다. 밑에 문제에서는 여기 내용 영역의 명칭과 가치 덕목을 쓰는 형태의 문제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문제 사태를 쓰는 문제 상황. 성민이 장난 골목길 이웃집 아저씨 허리 준호 아프시죠? 성민 죄송합니다. 아저씨 괜찮다. 아주머니 조심해라.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라고 쓰면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이 이게 바로 여기에 제시된 선생님들 뭐가 될까요? 예절 맞죠? 그럼 예절이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 그러니까 영역과 뭘 써라? 가치 덕목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 출제가 선생님 되는 형태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선생님들 풀려면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표가 머리에 들어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공부의 출발점은 뭐가 된다? 교육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내용 체계에 대한 문제였고 그 다음에 이제 성취 기준입니다. 성취 기준을 선생님들 잘 모르는 교과정의 대표적인 게 사회과입니다. 그럼 이제 성취 기준은 제가 뭐라고 했죠? 성취 기준 속에는 내용 체계표에 제시된 내용 요소가 선생님 들어있다고 그랬죠? 내용 요소. 그래서 내용 요소, 학습 요소가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선생님들 파악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학습 요소는 지도서 강론에서 선생님들 뭐가 연결되냐면 주요 개념 및 무엇? 용어 해설이 있어요. 주요 개념 및 용어 해설과 선생님들 관련이 되는 겁니다. 학습 요소는. 그럼 이제 이 학습 요소는 지도서 강론에 뭐가 연관지어라? 주요 개념 및 무엇? 용어 해설과 서로 관련을 지어봐야 됩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 여기도 보면 선생님들 주요 개념이 뭐가 있습니까? 용어 해설에 나와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성취균 해설, 교수학습 방법, 유의사항, 평가방법 유의사항은 교수학습 활동, 교수학습 참고 자료 및 활동 해설, 수행평가와 연계해 지어라. 자, 이게 뭐냐면 요거 성취기준 내용을 강론과 연계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강론과 스님들 연계를 해서 시험에 출제가 된다고 그랬죠. 이 부분이 가장 교육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요게 스님들
이게 초등학교 선생님들 교과서 내용입니다. 임용고사 공부를 하라고 했는데 교과서 내용만 선생님들 보다 보면 이거 초등학생 공부가 돼버립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은 선택의 문제로서 경제활동 속에 선택의 문제에서 공부를 합니다. 선택.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만들고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여러 가지를 만든다는 게 뭐였죠? 생산. 그쵸? 그 다음에 이걸 돈으로 구입하는 거. 소비였죠. 생산, 소비. 그럼 경제활동이란 말 속에는 생산도 있고 뭣도 있어요? 소비도 있을 거 아니야, 선생님들. 근데 이런 경제활동할 때는 무엇? 선택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요?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희소성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할 때는 뭐 해야 돼? 현명한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현명한 선택에 필요한 까닭, 그 다음에 현명한 선택을 하는 방법, 정보 수집, 대안 평가 기준, 대안 평가 쭉 선생님 제시가 되어 있죠. 평가 기준 말해서 평가한다 선생님 그 말이야. 이게 선생님 교과서입니다. 이거 그냥 이것만 보면 도대체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건 초등학생 공부란 말이에요. 이것을 교육과정과 연계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보십시오, 선생님들. 먼저 필요한 것에 무엇? 생산과 교환이란 말이 있습니까? 굉장히 그러면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4학년 2학 2단원 단원명에 필요한 것에 생산과 교환이라고 쓰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굉장히 스님들 중요한 것은 생산이란 말이 스님들 중요한단 말이에요. 중요해. 그럼 성취 기준에 자원의 희소성으로 경제활동에서 선택의 문제가 발생함을 파악하고 무엇을 중심으로? 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생산과 소비 등의 경제활동을 설명한다. 그럼 좀 경제활동의 하위 개념에는 생산도 있고 또 뭐가 있더라? 소비도 있다 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 학습 요소는 자원의 희소성, 선택, 시장, 생산, 소비. 먼저 학습 요소를 파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학습 요소는 뭐해라? 지수 강론의 주요 개념 용어 해설과 연관지어라. 자, 이쪽 연관지으면 강론을 보면 이렇게 필요한 것의 생산과 교환 파트에 개념 및 용어 해설 부분이 있으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생산이 있고 시장이 있고 소비가 쭉 개념이 선생님들 제시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개념, 이 생산활동 개념 올해에도 선생님들 시험에 재화 서비스 생산 시험 출제가 굉장히 잘 되었습니다. 선생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그럼 이 부분을 지도할 때 생산 소비활동 자원의 희소성, 선택의 문제, 역할진화 또는 무엇? 모의놀이 있습니까? 자, 근데 이건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들 무엇과 연관지어서 의사결정과 관련 지어서도 굉장히 선생님들 중요하잖아요. 그럼 여기 보십시오. 교과서에는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근데 지도서에 교수학습 및 참고자료 활동 해설 여기 지금 적어놨죠. 저도 교수 방법 및 유의사항, 평가 방법 유의사항을 강론에 교수학습 참고자료 활동 해설 유의사항과 연관지어라. 여기에 보면 이 부분 교과서에 나온 이 부분이 결국은 뭘 말하냐면 의사결정 학습을 말합니다. 아, 그러면 이 부분은 교수학습 모형으로 의사결정이라는 게 중요하고 개념으로서 생산, 시장, 소비라는 게 중요하구나. 그럼 시험의 출제자가 문제를 출제하는 형식은 이 부분을 의사결정의 과정으로 주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서로 복합적으로 물어본다 선생님 그 말이야. 그럼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요. 자,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제시된 이 부분의 내용을 우리가 1렬에 쭉 공부를 했다면 이 부분이 강론에 어떻게 접목이 되고 있는가라는 걸 선생님들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선생님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강론을 공부할 때 무조건 이 강론 내용 지도서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공부할 때 옆에 있는 성취균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회에서는 기출문제를 보면 성취기준에 제시된 용어로 쓰는 문제가 시험에 출제가 잘 됩니다. 자, 이 문제 한번 보실래요, 선생님들? 올해 임용고사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필요한 것의 생산과 교환, 뭐의 의미? 생산의 의미를 알 수 있다. 앞에서 문제 기억나세요? 생산의 무엇?
개념을 말할 수 있다. 즉 기출은 많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도입, 전개, 정리라고 쓰면 되어 있죠. 그럼 생산의 A와 B에 농부가 버섯 딴다, 반도체를 만든다, 공연한다, 치료받는다, 물건을 배달한다. 근데 선생님,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은 생산이 아니죠. 이건 생산은 거리가 뭐 이건 소비와 관련된데 일단은 선생님들 문제 스타일을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산의 B의 이유가 뭔가, 생산과 소비의 무엇, 관계가 뭔가 라고 선생님들 문제가 이제 출제가 올해도 되었습니다. 자, 이건 선생님들 생산의 개념이기 때문에 개념학습의 형태의 문제로 선생님 출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무엇을 선택하는 것은 의사결정학습. 자, 이런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으로서 사회까지는 개념이 이렇게 잘 나오고 이 생산이 이 용어가 어디에 나와 있더라? 성취준의 용어가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생님들 문제 스타일을 선생님 볼 때에도 뭘 생각하냐면 교육과정. 무슨 말이냐면 좀 전에 교육과정 이런 말 했었죠. 성취기준에 경제활동에는 뭐가 있었죠? 시장을 중심으로 뭐가 있었다? 생산과 소비가 있잖아요, 선생님들. 그러면 경제활동이라는 상위 개념의 하위 개념으로 생산, 소비가 있는데 생산과 소비는 뭐예요? 같은 동의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동의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 형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기출문제를 풀려면 무조건 강론에서 이걸 찾기보다는 이거에 해당되는 성취 기준을 보고 그것을 강론과 뭐 해보자? 접목해보는 연습을 해보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과학도 선생님 보시면요. 이 과학을 보시면 과학도 선생님들 공부하는 방법들입니다.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강론가서로 접목해 보는가. 그러니까 이 이론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접목되는가. 이제 이것 마찬가지. 학습 요소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강론의 학년 및 단원을 파악해. 그리고 탐구 해설, 교수 유의, 평가 유의를 강론의 배경지식, 탐구 활동 팁. 그러니까 실험 활동할 때 유의점 팁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자료, 또 5개념 바로잡기와 서로 연관 지어보는 게 과학에서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제 국가수준교육과정 성취기준 보면 물의 상태 변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성취기준 보면 물이 얼 때와 얼음이 녹을 때의 무게와 부피, 증발, 끓음, 수증기, 얼음, 응결이라는 용어가 선생님 제시가 되어 있죠. 이제 학습 요소가 쭉 나와 있잖아요, 선생님들. 그럼 이걸 지도하기 위해서 과학은 선생님 뭐가 필요해? 실험, 탐구 활동으로 선생님 교과서의 교육과정에 부피와 무게 변화, 증발을 끓을 때의 특징, 응결 이러한 것들이 명시가 선생님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걸 공부할 때 부피와 무게의 변화를 알아봐야 돼요. 그럼 부피와 무게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밑에 보십시오. 교육과정에 물이 얼 때와 녹을 때의 부피 변화를 정확한 측정하여 비교하지 말고 물 기둥의 무엇? 높이 변화다. 물 기둥에 이걸로 알아봐라. 자, 이걸 무턱대로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교육과정을 지도서와 연관 지어봐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 얼음이란 말이 있고 수증기란 말이 있잖아요, 선생님. 또 물이란 말이 있잖아요. 물, 얼음, 수증기. 자, 이러한 것들을 선생님 봤을 때 이러한 학습 요소. 자, 과학은 지도서에 항상 배경 지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배경 지식에 보면 얼음, 물, 액체, 고체, 액체, 기체 있죠.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이 설명을 한번 쭉 보는 게 선생님 중요해요. 그리고 온도와 압력에 따라 쭉 존재한다. 그리고 분명히 교육과정에 탐구활동이 있었죠. 그러면 교과서에서 탐구활동을 찾아봤을 때 물이 얼 때와 무게의 부피 변화입니다. 자, 근데 탐구활동을 볼 때는 선생님들 제가 뭐라고 그랬죠? 여기서 팁. 그럼 여기 팁. 물이 얼 때 플라스틱 실험관의 바깥쪽 물방울 연결되어 있으므로 플라스틱 실험관 겉면을 물기를 닦은 뒤에 빨리 무게를 챙겨라. 이런 게 이제 실험활동상의 유의점이라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봐봐. 물기둥의 높이의 변화로 부피의 변화. 그렇더니 선생님 봐봐. 여기 시험관에 물을 반 정도 붓고 물의 높이를 표시한다. 물기둥의 무엇? 높이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리고 얼음에 소금을 잘게 잘 섞어라. 이렇게 초등학교 교과서가 선생님 나와 있어요. 교과서가.
그럼 이제 이 교과서 이 부분을 쌤들 출제할 때 출제자가 쌤들 어떤 걸 물어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왜 얼음에 소금을 넣는가? 자, 이 부분들 교과서에 보면 지도서에 참고 자료라고 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출제자는 이 부분을 보기에 교수학습 모형과 연관지어 주면서 자, 요런 지식, 왜 얼음에 소금을 넣는가? 이 이유를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이유를 물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탐구 활동에서의 팁, 유의점이 뭔가 이런 식으로 쌤들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지도서 이런 걸 볼 때는 교육과정, 과학과 이 내용들을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물의 상태 변화와 관련된 쌤들 기출 문제 있습니까? 요걸 한번 쌤들 쭉 제가 한번 제시해 봤습니다. 여기 보면 마찬가지 쌤들 물이 얼 때의 무게와 무엇? 부피 변화. 그럼 좀 전에 물이 얼 때의 무게와 부피 변화 이 전에 쌤들 방금 전에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물 기둥에 뭐라고 그랬죠? 변화라고 그랬죠. 자, 물 기둥 있잖아요, 물 기둥. 근데 반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반만. 쌤 반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도 봤습니다. 물을 냉각하면 물 분자끼리 육각형의 결정을 이루고 이 때문에 분자 사이에 공간이 생겨 부피가 늘어난다라고 있어요, 없어요? 그럼 부피가 늘어나는 이유가 쌤 쭉 나와 있죠. 자, 이 실험을 주고 물어볼 수 있는 문제 스타일들을 보면 쌤 보십시오. 물을 가득 채운 다음 물을 얼리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좀 전에도 보면 반만 늘어, 반만. 왜 그랬어요, 쌤들? 가득 채워버리면 얼면 부피가 뭐 할까? 팽창한 김에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일상생활에 얘가 뭐야? 이게 수도관이 뭐 할까요? 터져버리잖아요, 쌤들. 그쵸? 그걸 말합니다. 수도관이 터져버리는 형태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자, 그럼 이제 여기서도 보면 이제 지금 교수학습 장면을 두고 문제를 물어보는 거. 또 봐. 얼음, 소금을 함께 넣는 이유가 뭐냐? 부피가 증가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 문제를 구하더라 출제한다 쓰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볼 때, 자, 마찬가지. 성취준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문제에 접목되는가라는 걸 선생님들 보여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 국어과의 선생님들 보면, 성취 기준 있습니까? 국어과에 이제 앞에서는 내용 체계표잖아요. 성취 기준도 마찬가지 선생님들. 얘도 학습 요소를 파악해서 강론, 학년, 단원을 파악해서 이제 해설, 교수 방법, 평가 방법을 강론해 유의점, 교과서, 참고 자료를 연결 지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국어의 읽기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 글의 구조에 따라 무엇 요약한다라고 요약할 때는 뭐가 중요하다? 글의 구조가 그만큼 중요하더라. 그럼 해설 부분에 머릿말, 본문, 맺은말, 서론, 본론, 결론, 발단, 전기, 위기, 결정, 결말, 형식상의 구조. 그 형식상의 구조가 있고 이제 내용상의 비교, 대조, 열거 여러 가지 구조가 있겠죠. 그럼 교육과정에서 뭐라고 했냐면 요약을 할 때는 뭘 파악해라? 그래, 구조를 파악해라. 이것과 관련지어 실제 5학년 1학기 3단원이 글을 뭐해요? 요약해라는 단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단원을 보면 자, 이 단원의 성취 기준 뭐가 있습니까? 글의 구조를 고려하여 전체 내용을 무엇? 요약한다라고 쓰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교수학습 활동이 쭉 나와 있습니다. 비교대조, 열거. 선생님 이제 지도서에 뭐가 있더라? 지도에 유의점이 있단 말이에요. 유의점에 설명하는 글의 구조, 비교대조, 열거를 중심으로 5학년 1학기는 분석, 분류. 자, 분명히 글의 구조를 중심으로 요약해라 교육과정이 나와 있단 말이야. 그리고 교과서를 보면 비교가 뭐고 대조가 뭐고 열거가 뭔가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이걸 바탕으로 요약해야 되겠죠. 요약. 그럼 여기 요약할 때도 봐봤어요. 설명하는 방법이 뭔가, 비교인가 대조인가 열건가, 각 문단의 중심 내용, 중요하지 않는 건 지우고 세부 내용을 대표하는 말로 바꾸어라. 그리고 알맞은 틀을 그리고, 이게 틀이 뭐냐면 그림이야, 그림. 예를 들면 선생님들 비교 대조라면 비교 대조와 맞는 공통 차이점이 뭐냐라는 것과 관련된 그림으로 선생님들 요약하면 훨씬 뭐 할 수 있습니까?
이해가 잘 되잖아요. 쉽게. 이걸 우리가 도해 조직자, 그래픽 조직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글의 구조에 따라서 요약해 본다. 라고 있고, 이제 직접 이제 교과서를 쭉 이렇게 제시해 본 것들이에요. 설명문이면 처음, 가운데, 끝이 있고, 각 문단별 중심 내용이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직업과 옷 색깔의 관계를 나열. 그러면 나열식 구조다 쓰면 그 말입니다. 이게 지금 설명문이야, 설명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교육과정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아, 요약하기, 5학년은 글의 구조에 따라 요약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좀 살펴보자, 쓰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런 부분들의 내용을 보면 또 참고자료에 설명문의 객관성에 어긋난 표현이 뭔가 나와 있습니다. 즉 정리하면서 이거야. 강론을 볼 때에도 성취기준, 학습 내용의 활동은 유의점 교과서, 참고자료 등을 연계하는데 이 연계는 여기 있는 교육과정과 같이 볼 수 있도록 하자 했으면 그 말입니다. 이것은 요약해요. 올해 나온 선생님들 기출문제 스타일입니다. 간단히 선생님 보시면 여기 있죠. 이거. 갯벌의 이로움, 조개 물고기가 산다. 지렁차처럼 보이더라. 물을 흡수한다라고 쓰면 되어 있습니까? 선생님, 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이. 그렇지. 앞에서 그림을 그려라, 틀을 그려라. 무엇? 그래픽 조직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픽 조직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걸 선생님들 제시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갯벌의 이로움에 무엇? 글의 구조를 써봐라. 분명히 교육과정에 글의 구조에 따라 무엇? 요약한다라고 쓰면 되어 있잖아요. 이게. 글 구조를 활용하여 갯벌 이름을 무엇? 요약한다. 올해 선생님 시험에 출제가 되었던 건데 간단히 보면 선생님들 갯벌은 사람과 자연의 이로움이다.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갯벌의 이로움을 나열하는 거 맞잖아요. 이런 형태로 선생님들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요약하기는 시험에 잘 나왔는데 교육과정과 어떻게 접목되는가 살펴봤습니다. 기출문제. 자, 선생님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저와 같이 뭘 봤냐면요. 우리가 공부할 때 교육과정에서 굉장히 선생님 중요한 내용 체계 성취 기준이 어떻게 강론과 접목되는가를 봤죠. 그럼 굉장히 그건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꼭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럼 교육 과정에서 성격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역량, 그렇죠? 그 다음에 목표를 교수학습 모형과 관련 짓거나 그 다음에 내용 체계는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그 다음에 뭐가 있더라? 내용 요소, 기능. 그럼 이 기능과 내용 요소를 통한 게 성취 기준. 성취 기준은 학습 목표가 되는 것들로서 이걸 길러주기 위한 교수학습 모형과의 접목. 자, 이러한 것들을 강론과 서로 연결지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건 뭐냐면요. 어떻게 채점이 되고 있고 문제를 풀 때 어떤 것들에 유의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